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삶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자금 관리 하나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꾼 한 퇴직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퇴직은 해방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불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30년 동안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남게 되면 생각보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할까요? 차이는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3세 정모 씨. 그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퇴직금, 그리고 소규모 임대 수입으로 노후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이고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외식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 병원비까지 모든 게 계획보다 컸습니다. 이러다 70대가 되기도 전에 바닥나겠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그때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셀에 항목별로 나누고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생존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딱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소득보다 지출을 먼저 설계하지 않는다. 둘째, 소비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생활비 중 30%는 마음의 여유비로 남겨둔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매달 용돈을 줄이고 병원 예약도 미루며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돈으로도 삶의 질이 높아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돈이 나를 끌고 갔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이끕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지출이 예측 가능해지자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불안이 아니라 안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달은 이만큼 쓰면 돼. 그 한 문장이 인생의 리듬을 바꿨습니다. 또한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취미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돈으로 서예를 배우고 주 1회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처음엔 사치 같았지만 나중에는 정신적 회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심리적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금액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통제감에서 온다는 겁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많을수록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퇴직금 2억을 한 번에 받는 사람보다 월 2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의 불안이 훨씬 적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확실한 수입이 뇌의 안정 회로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정 씨의 삶은 3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지만 주말에는 늘 외출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젠 은퇴가 무섭지 않아요. 통장 잔고보다 제 일상이 더 든든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관리 체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조언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는 돈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은퇴 후엔 지출의 흐름을 다스리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돈의 쓰임새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무작정 아끼는 절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돈은 내 건강을 위한 투자, 이 금액은 사회적 관계를 위한 예산처럼 쓰는 이유를 명확히 하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셋째, 혼자 관리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재정 상황을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갈등을 줄이고 계획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킨 사람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내 인생의 운전대는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 정 씨의 사례처럼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진짜로 관리해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입니다.
그 균형을 지켜주는 힘이 바로 은퇴 자금 관리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퇴직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얼마나 모았는가를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정작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설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준비가 순식간에 무너진다. 인간은 돈을 관리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돈에 의해 감정과 관계, 일상의 리듬이 지배되는 존재다. 은퇴 후 자금 관리란 단순히 가계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퇴직 직후 일정한 허무감과 불안을 겪는다. 이를 통해 어떤 인정과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고 그 공백을 채워주는 것은 통장 잔고밖에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통장 속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법이다. 이 줄어듦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이라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반대로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운 사람은 매달 돈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은퇴 후 재정 관리란 바로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심리적 훈련이다. 한 재무 상담가는 말한다. 은퇴 후의 돈은 지출 관리가 아니라 가치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는 돈을 쓰는 항목을 단순히 필수비와 여가비로 나누지 않았다. 각각의 항목에 의미를 부여했다. 건강비는 생존을 위한 비용이자 자신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투자로 정의했다. 여가비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 즉 외로움을 줄이는 심리 방어 비용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각 지출의 목적을 재정의하자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도구로 변했다. 정년퇴직 이후 3년간 자신의 재정을 새롭게 구성한 정 씨의 사례도 이와 같다. 그는 월 250만 원의 생활비 중 180만 원을 기본 고정비로, 나머지 70만 원을 마음의 여유비로 나누었다. 그중 절반은 자신을 위한 취미와 배움에,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 그 결과 같은 수입으로도 행복감이 3배 이상 높아졌다고 말한다. 재정학적으로 보면 그의 변화는 단순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균형의 전환이다. 돈이 줄어드는 것을 상실로 받아들이던 마음이 이제는 유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할 만큼의 평안이 찾아온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의 근본이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지출이 일정하면 사람은 안심한다. 그 안정감이 다시 소비를 계획적으로 만들고 소비의 질을 높인다. 결국 은퇴 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가계부의 문제를 넘어 인생의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사회적 연결이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대부분 인간관계의 축소와 함께 찾아온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식사, 회의, 출장 같은 일상이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 주었지만 퇴직 후에는 의식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정 씨가 여유비를 모임비로 썼던 이유는 그 돈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시키는 투자였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수익률이라 부른다. 행복은 소비의 크기보다 소비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재정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를 시간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갖고 있다면 그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산한 순간 돈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으로 변한다. 10년을 버틸 수 있다는 감정은 얼마 남았다는 불안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시간으로 환산된 돈은 사람에게 통제감을 준다.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을 지적한다. 은퇴 후 행복한 사람은 돈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는다. 어떤 이는 안정된 생활을 위해, 어떤 이는 배우자와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또 어떤 이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재정을 관리한다. 목적이 있는 돈은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는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금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매일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가족과 공유하는 단순한 행동이 은퇴 후의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결국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일상의 리듬을, 숫자의 증감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다. 정 씨가 말했던 그 한 문장, 이젠 돈이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말은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한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순간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사는 일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조의 삶을 설계하는 일이다. 그 구조의 중심에는 언제나 돈의 질서가 있다. 돈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시키는 에너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존감을 이어주는 연결선이다. 그 연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하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의 액수보다 돈의 질서에서 결정된다. 돈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마음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불안한 통장 잔고를 보는 대신 안정된 일상의 리듬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은퇴자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 자금 관리의 습관을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퇴직 이후 삶을 3배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비밀이다.